안녕하세요. 명탐정찬이의 찬이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일요일부터 지난주 일요일까지 걸쳐 방영된 대탈출 3의 첫 번째 에피소드 타임머신 연구실 편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탈출 시리즈 광팬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하지만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이번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였는지부터 간단히 요약을 하고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2020년 1월 20일, 강호동을 비롯한 멤버 6명은 아주 오래된 연구실에 갇히게 됩니다. 방 내부에는 뿌연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도 음산하게 쳐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의문의 고철 상자에 감금된 남자 한 명과 문이 달린 기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신동의 활약으로 문이 열리자 드러난 기계의 정체는 다름 아닌 타임머신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연료 시브라늄을 이용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30년 전에 연구실에 도착한 멤버들은 곧 타임머신의 규칙으로 12시간 내에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증발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과 원래 시간대로 귀환할 시 귀환 코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제한시간 12시간짜리 시간여행이 시작된 셈이죠. 그들은 시간여행과 단서 수집을 반복하면서 시간여행과 관련된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 타임머신을 만든 사람은 김태인 박사이며, 그가 타임머신을 만든 것은 죽은 아내 때문이라는 것과 아내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사망했고 김태인 박사는 미래에 개발된 백신을 가져와 그녀를 살리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타임머신 개발을 미래코퍼레이션의 양지원 대표가 악용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타임머신을 타기 전 그들이 발견한 감금된 난자는 양지원이 타임머신 규칙으로 없애려고 했던 김태인 박사였던 것입니다. 김태인 박사를 구출하면 이 연구실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예상한 멤버들은 과거를 바꾸어 김태인 박사가 양지원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준 뒤 책 금고 속 힌트와 김태인 박사가 남긴 단서를 종합하여 귀환 코드를 알아내 현재 시간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양지원의 최후의 발악인지 돌아온 연구실에는 의문의 화재가 일어날 예정인 상황. 하지만 그들이 살려낸 김태인 박사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멤버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스토리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이 에피소드를 방송적인 측면과 방탈출적인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적인 측면입니다. 대탈출 시즌2 때 정종현 PD님은 인터뷰에서 제작 확정이 너무 급하게 결정돼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탈출 3는 정말 여유가 생기셨는지 첫 화부터 역대급 퀄리티를 보여주셨어요. 늘 방송 세트장 볼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곤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더욱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화제는 단연 그 타임머신입니다. 첫 화가 방영되자마자 온갖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이 타임머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로 떠들썩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곳에서 찍고 편집으로 이어붙인 거다, 즉 주작이다 라는 말도 나왔는데, TVN 측에서 타임머신 내부 무편집 영상을 업로드해주시면서 이러한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탈출이 시즌 1, 2를 보면 전통적으로 가장 마지막 화에서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에피소드 내에 궁금했던 점을 제작진이 직접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시즌 1 악령감옥 편의 큰바위 얼굴이나 시즌 2 조마테오 정신병원의 천해명 악기와의 대결 장면 등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타임머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이 열리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문이 열리면 다른 곳이 나오는 구조를 바탕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여러 층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구조였는데요. 타임머신의 윗부분이 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처럼 방이 상하 좌우로 여러 개 달려있고 회전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모 방탈출 카페에서도 사용된 장치이기 때문에 1화까지만 해도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2화에서 방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관계로 회전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마 여러 시간대의 연구실이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고 타임머신만 레일이나 지게차 같은 걸로 이동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화 마지막 탈출 장면에서 보면 방송국 스튜디오 같이 생긴 건물이 배치된 게 그 연구실인 것 같고요. 사실 말이야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걸 구현하다니 참. 또 제작진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번 에피소드는 유독 변수가 많았는데요. 그걸 다 처리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시간여행에 도착한 연구실의 시각을 알아낼 수 있는 넘버원 시계가 있겠습니다. 이 시계는 책상 밑에 붙여놓고 다른 시간대로 이동해 그 시간대의 시각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는데,
시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어도 그게 어디에 있을지는 사전에 확신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 시간대로 가면 그 시계가 사전에 두었던 위치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출연진이 실시간으로 시계를 어디에 놓는지 파악하고 제작진이 그 위치에 옮겨놓는 것 같아요. 시계 이외에도 2회 마지막 즈음에서 멤버들이 김태인 박사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도 변수였는데 제작진은 아마 거기까지 예상을 한 건지 마지막 암호 힌트가 적힌 편지의 답장과 이 답장을 읽을 수 있는 현미경까지 배치를 해두었죠. 만약 멤버들이 편지를 안 썼다면 마지막 힌트는 어떻게 주었을까 궁금하네요. 그 외에도 사소한 부분 속에서 제작진분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설정을 부각하기 위해 실제로 사라지는 김태인 박사의 넉넉히 준 타임머신 연료에 방심하지 말라고 보내버린 원시동굴까지 변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제작진이 여러가지 설정으로 성공적으로 제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방탈출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서를 찾고 문제를 풀어서 탈출을 한다는 구조가 방탈출 게임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이 기본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써놓고 말해서 탈출을 위한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습니다. 맨 처음 벽에 걸린 사진 속 위인들의 눈동자를 이용한 문제나 편지를 이용한 귀한 코드 찾기 정도가 문제스러운 문제였고 그 외에 책 금고라든지 비밀 공간의 암호 등은 단서를 찾으면 그 단서에 대놓고 정답이 있는 수준이었죠. 문제를 푸는 과정만 본다면 아주 쉬운 난이도의 방탈출 테마 정도로 비교할 만하겠는데요. 아마 문제가 이렇게 간소화된 것은 이번 에피소드가 시간여행이라는 워낙 큰 테마를 소재로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멤버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타임머신이 왜 개발되었고 누가 메인 빌런인지 등 스토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모습을 자주 방송에 비추었습니다. 자칫하면 복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여행 설정을 문제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그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죠. 이 탓에 이번 첫 에피소드는 하나의 어드벤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비슷한 느낌의 에피소드를 꼽자면 시즌2의 희망연구소나 조마테오 정신병원 편을 들 수 있겠네요. 이 두 에피소드가 스토리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후에 시즌3 에피소드들도 전반적으로 이번 것과 비슷한 스토리 위주의 방탈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같이 스토리라인을 좋아하는 방탈출러라면 좋아하겠지만 문제 푸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다소 아쉬울 수 있겠네요. 한편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방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역시 이번 에피소드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은 모두 공간이 탈출의 핵심이었고 그 때문에 방을 넘어갈 때마다 구조도를 보여주는 연출까지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시간여행을 아무리 해도 방 구조는 변함없이 그대로였고 연출 역시 구조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같은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신선한 재미가 있었지만 연구실 이외에 보다 다양한 공간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 단조로운 느낌이 났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시즌2에서 적용된 탈출 실패나 중도 탈락의 가능성은 이번에도 유효했습니다. 아마 시간여행을 떠난 후 원래 시간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12시간 뒤에 소멸한다는 조건과 제한된 개수의 타임머신 연료, 김태인 박사의 구출 실패, 마지막 현재 시간대 귀환 후 화마에 휘말리는 것 정도가 이번 탈출 실패의 분기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문제로 쉬웠고 타임머신 연료로 충분했으며 또 멤버들의 상향 평준화로 스토리 이해도 빨리 진행된 덕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사히 탈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대탈출 역대 에피소드 중에선 드물게 식량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시간여행의 특성상 몇십 년 지난 상한 걸 먹을 순 없으니까 이번 에피소드에만 준비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음 에피소드들에도 이러한 식량 보급 없이 진행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 타임머신 연구실 편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총평을 말하자면 시즌3 첫 걸음에 맞춘 실험적인 시도, 그리고 그 시도가 무사히 끝났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전 에피소드와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시즌3 첫 번째 에피소드로 강렬한 임팩트를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더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시즌3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고편을 보아하니 좀비 공장인 것 같습니다. 대탈출 시리즈의 흥행 보증수표인 좀비가 희망연구소 편에서 마무리된 줄 알았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시즌1 폐병원 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빠르게 출격하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블록버스터급 대탈출을 보여줄지 저 역시 큰 기대를 갖고 시청하며 다다음 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시크릿 파티 합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콘텐츠와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